53세 67kg였다가 43kg로 감량을 성공. 다이어트 방법을 딱 10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말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이 잘 안 빠진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상당수의 분들은 여기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살이 별로 빼고 싶지 않은 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 빼는 어려운 일보다는 세상이 더 편하고 좋은 게 많다는 거를 알아버린 거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십시오. 오늘의 다이어트 사연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나이가 53세, 키는 162cm인데 체중이 67kg였다가 43kg로 감량을 성공하셨습니다. 이분의 전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와, 비포 사진은 사실 그냥 흔히 보는 50대 아주머니의 몸매? 그런데 애프터 사진은 그 식스팩 보이시죠? 그리고 수많은 여자분들의 로망, 서로 들러붙지 않은 허벅지, 이걸 50대에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당뇨 전 단계였고요. 숨이 차서 남들이 쉽게 하는 강아지 산책도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관절과 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권하셨어요. 참고로 이곳 캐나다의 의사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캐나다나 영국 같은 곳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캐나다나 영국은 의료 비용은 대부분 무료예요. 그런데 의사의 진료나 치료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튼 이런 의료 시스템의 캐나다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권하셨다면 그 관절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겠다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술을 원하지 않자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5kg만 감량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5kg를 뺀다는 것이 8개월 동안 특별하게 노력 없이 23kg를 감량하면서 계속 유지 중입니다. 물론 아픈 것도 없어요. 수술 준비를 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저의 건강한 몸 상태를 보시고 수술 날짜를 취소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날씬한 몸도 만드시고 건강한 관절도 얻으셨네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각 과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칭찬만 듣고 왔습니다. 단 제가 저체중이라는 점만 제외하고요. 43kg면 좀 너무 마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일은 최대한 근육만 좀 더 늘리면서 체중을 약간만 올리시는 겁니다. 자, 이분이 본인의 다이어트 방법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딱 10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하나가 교과서처럼 주옥 같습니다. 첫 번째, 정한 시간을 지켜서 먹기.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딱 3끼를 시간 맞춰서 드셨대요. 이게 정말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바빠서 시간 맞춰서 식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맞춰서 드시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더 할 것들이 많으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의 가장 첫 번째, 하루 3끼 드시면서 시간 맞춰 먹기. 이거 정말로 기본적이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간식 안 먹기. 현재는 간식이 생각나면 과일, 오이, 샐러리 등을 먹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것보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쓸데없는 간식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정한 양을 정해서 식사하기. 그리고 좋은 팁을 주셨어요. 매 끼니마다 같은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는지 적게 먹는지 대부분의 분들은 잘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음식의 무게를 달아서 드시면 가장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매번 같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번째 방법, 먹고 싶은 음식 먹기. 단 설탕과 너무 짠 음식은 제한했습니다. 매끼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끼 드시는 양을 조절하신다면 그때는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됩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 라면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기, 냉동만두 먹으면서 다이어트하기 이런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그 양의 문제입니다. 양 조절을 잘 하시고 계시다면 다이어트 때에도 꼭 드시고 싶은 거 드십시오. 다섯 번째, 물 자주 마시기. 하루 2리터. 콜라, 사이다가 그리울 땐 레몬을 탄산수에 짜서 자주 마셔요. 저도 탄산수 정말 자주 먹거든요. 거기에 가끔 레몬즙도 좀 첨가해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시죠? 물을 충분히 드시면 가짜 배고픔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만성적 탈수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생수병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자주 드세요.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 8시간을 푹 자요. 50대가 되면서 잠들기가 힘들 땐 멜라토닌 3mg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사실 이 멜라토닌이 괜찮은 건강보조식품인데 한국에서는 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여행 다녀오면서 멜라토닌 사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아시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다이어터로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7번째, 가벼운 운동, 걷기, 홈트레이닝, 청소. 운동할 시간이 정말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 빨래, 청소, 설거지, 집안 정리, 이런 귀찮은 일들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것도 칼로리를 소모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해야겠고 몸은 찌부둥하고 엉덩이가 소파에 들러붙어 있을 때 주변 청소 정리부터 한번 꼭 해보십시오. 8번째, 거울 보면서 최면 걸기. 난 이미 살을 뺐다 하면서 매일 혼자서 말하고 믿었어요.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말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되고 믿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본인의 거울 보면서 다이어트 후에 만족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미 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본인에게 최면을 걸어보세요. 9번째, 처녀 때 입었던 옷을 벽에 걸어놓고 생활했어요. 이젠 그 옷마저 커요. 와우. 저는 사실 여기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보통은요, 다이어트 할 때 워너비에 다른 연예인들의 사진을 많이 걸어 놓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워너비는 본인 스스로였으니까 얼마나 더 가까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주신 마지막 10번째 팁은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본인에 대한 실망과 증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디륵디륵 쪄버린, 망가져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절망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해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당신 스스로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날씬할 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뚱뚱할 땐 나를 미워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쁘고 날씬하고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에는 나를 사랑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고. 여기서부터 먼저 벗어나십시오. 지금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본인의 몸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내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몸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분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루시 라이프. 캐나다의 생활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시원이 여러분의 다이어트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100명의 다이어터가 있다면 1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실패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 체중, 그리고 직업 등등의 정보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고요. 보내주실 사진이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